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60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기 나갈 차례죠? 예. 자, 그래서 우리 60쪽에 1세대 1주택자 들었습니다.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뭐 충분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 나왔고. 일단은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한번 정의 내려보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주택을 구하는 거죠. 단독 소유.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 단독 소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공동 소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는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단독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하나를 단독 소유한 경우에 그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경우 그 밑에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1세대 1주택이라 할 때 요 1세대는 양도소득세와 똑같다라는 것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바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두 번째가 무슨 주택이냐? 문화재 주택. 근데 사실은 요 임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고 제외하고요. 또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소리냐 한번 잠깐 보죠. 자, 갑씨가 임대주택 5채를 갖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5채,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등록 문화재인 문화재주택 1채를 갖고 있고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1채 갖고 있는 거죠. 1채. 그래서 총 갑은 몇 채 갖고 있다고 여러분? 7채 갖고 있다 이겁니다. 7채. 그래서 갑의 명의로 7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채는 몇 개이고 무슨 주택이고? 임대주택. 하나는 뭐? 문화재주택. 하나는 뭐? 거주주택.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갑이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종부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자, 우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랬죠. 근데 실무 나가면 요 임대주택 요건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어디에 나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문화재 주택도 제외합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하나만 과세가 되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거주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 갑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라고. 그럼 뭐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 포함하라 제외하라. 문화재주택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니까 거주주택 하나만 잡는 거죠. 그러면 결론 이 상태는 갑은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요. 무려 몇 주택을 갖고 있는데 7채 갖고 있는데 결론은 갑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임대주택과 문화재주택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주택수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제외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 하나 뭐가 있냐? 자, 장기 가정 어린이 주택이 있다. 장기 가정 어린이집 한 채 갖고 있대. 그래서 총 몇 채 갖고 있어? 8채. 그러면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역시 이거는 고급 여성 인력이 육아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서 절단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라서 고급 여성 인력들의 애 맡기고 나오라는 얘기야. 이때 맡길 때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제외 대상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갑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몇 주택자 판정되는 거야? 2주택자. 그러면 이때는 갑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 못 받는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뭐는 과세 안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거 좀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가정 어리지만 하면 최소 5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애한테 5년 이상 시달려 봐봐. 이러면 돌아버려. 우리 집 새끼도 돌아버리는데 남의 집 새끼들 데려다 놓고 돌아버려. 자,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것은 종부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주택수 할 때는 포함한다는 거 이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무슨 주택가? 임대주택과 문화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2번은 1세대의 유예 규정입니다. 1세대의 유예. 그래서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든지요. 또는 노부모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함으로써 합쳤다. 자, 그럴 때는 혼인일 때는 몇 년, 여러분? 5년. 혼인일 때는 5년. 노부모 동거봉양 몇 년? 10년 동안은 각각 뭐를 본다, 여러분? 별도 세대로 본다. 각각 1세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예를 들게 여러분. 자, 갑과 을이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왜 했니? 자, 그래서 갑과 을이 혼인했죠. 근데 갑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을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B주택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합쳐졌으니까 이제 동일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죠. 우리 1세대 1주택은 동일 세대 원정은 몇 사람만이? 한 사람만의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혼인한 날부터 아직 몇 년 지나기 전까지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면은 이때는 갑도 별도 1세대, 을도 별도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갑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고 을도 뭘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여러분 마치 우리 양도소득세 적어놔. 여러분 거기 유예 규정은 적어. 양도소득세 1주택의 예외 규정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규정이 있었죠. 혼인하다 보니까 1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다 보면 몇 주택에서 1세대? 2주택. 그 몇 년 시간 줬죠? 5년 시간 줬죠. 그래서 5년 이내 남자 거 여자 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먼저 양도주택 몇 주택 본다 그러면 1주택. 그와 똑같은가? 그래서 그때까지 양도하기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하느냐? 각각 1세대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을 각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몇 년의 경과하기 전까지는 5년의 경과하기 전까지는 각자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근데 5년이 어떻게 하면 지나면 이제 동일 세대 보는 거죠. 동일 세대 보니까 1세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주택자. 그럼 더 이상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결론이가 혼인했는데 각자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주택. 그래서 몇 주택이야? 2주택.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몇 년 시간 준다? 5년. 그래서 5년 이내 빨리 어떻게 하라? 하나. 처분하라. 그러면 그 처분하기 전까지, 즉 5년이 경과돼서 처분하기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도 각자 어떻게 하는 거고 1세대 1주택지를 보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1세대 1주택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가 똑같은 개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노부모 동거봉양이야. 갑과 을이 합쳤는데 부모와 자식 간이고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부모님을 몇 살 이상이고 60세 이상이죠. 여기서 60세 이상은 어떤 의미를 했죠, 여러분? 노인 연령이라서 은퇴 연령이랬어. 은퇴 연령이 노인 연령이 아니야. 요즘 노인은 최소한 70은 넘어져야 돼. 60은 젊은 오빠야. 산에 가봐. 하여튼 할아버지 힘 넘치던 할아버지 더럽게 많아. 하여튼. 안 가봤구나. 너희들 뭐 힘도 세요. 어쩔 줄 몰라. 젊은 애들보다 더해. 그냥 뭐냐. 자, 그래서 은퇴 연령 60세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 60세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년의 시간 준다? 노부모 동거봉일 때는 10년, 혼인했을 때는 5년. 그때는 각자 물어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그죠? 자, 됐어요. 그러면 결론 낼게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봅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그래요. 나 1세대 1주택이요. 나 1세대 1주택이요. 의 특례. 별표 2개. 요걸 하게 한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바로 1세대 1주택이 뭐였냐?
정의라면은 그래 나 1세대 1주택자다 어쩔래? 특례죠. 그럼 특례는 두 가지야 딱 여러분. 첫째, 뭘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남들 다주택자는 얼마를 빼지만 과세기준금액 얼마 빼지만 6억을 빼지만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더 기본 공제하는 얘기죠. 그래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 빼라? 9억을 빼라는 얘기죠. 요게 특례죠. 다주택자는 얼마지만 6억을 차감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는가? 6억 초과. 다주택자는 6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해야? 9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혜택을 주는 거죠. 남들보다 3억을 더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된 가격 합계해서 차감하는 금액은 6억 원이 아니라 얼마다? 9억 원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여기다 이제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리죠. 근데 올해 몇 년? 2020년은 무조건 주종별 구분 이시 없이 몇 프로라 했죠, 여러분? 90%입니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뭐 해주죠? 세액공제 주죠. 세액공제 주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는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인정을 받는가? 그러니까 다주택자이거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액공제는 누구만 받는다고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는 거죠. 그 1세대 1주택자 중 첫째 몇 살 이상이신 분? 60세 이상. 또 나왔네요. 은퇴 연령이라고 그랬죠? 60세 이상. 퇴직하였잖아요. 이제. 그럼 그동안 벌은 돈으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를 계속 퇴직했다 해서 그걸 팔아버릴 수는 없잖아. 계속 갖고는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의식주잖아.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했다? 좀 완화해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에 나왔다. 여러분 종합부동산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기나 무조건 뭘 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중과세가 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그림 그려가면서 했잖아. 그래서 이 재산세가 과세가 됐는데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일 때는 다시 한번 뭘 때려? 종부세 때려. 그럼 여기 선이 몇 개 그어졌어? 2개. 이 2개 그어진 건 뭐를 말한다?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부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를 어떻게 하라? 빼라. 이게 바로 이중과세이죠. 그래서 무조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중과세가 빼야 돼. 얘는 딱 묶여 있는가? 딱 묶여 있어. 절대 찢어져 안 찢어져? 안 찢어. 딱 붙어 있어. 종부세 세 개나 무조건 뭐부터 빼라? 이중과세가 빼라.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연령에 따라서 공제를 곱하는 거죠. 이때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60세 이상 몇 프로 여러분? 10%. 60세 이상은 10% 기본. 그다음에 65세는 20%, 70세는 30%까지 공제받는 거죠. 30%. 그리고 요거 말고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연령과는 관계없이 몇 년 이상을 보였다면 여러분? 5년 이상을 보였다.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역시 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를 뭐한 금액? 뺀 금액. 여기다 뭘 곱해라? 공제율. 이때는 보유기간이죠. 몇 년 부했어? 그래서 5년 이상 부했다. 그럼 몇 프로? 20%. 더블 10년 이상 부했다. 몇 프로? 40%. 15년 이상 부했다. 몇 프로? 50%. 특히 이 50%가 작년에 신설된 거죠. 작년 신설됐죠. 재작년까지는 여기밖에 없었단 말이야. 20%, 40%. 그럼 최대. 그리고 얘들의 특징. 뭐가 가능하다? 두 놈을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중복공제 가능. 그래서 작년에 이걸 그렇게 강조해서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몇 살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받고 연령별 세액 공제도 받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공제 받는데 이때 최대 합은 몇이지만 80이지만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다? 7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작년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70%.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7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억하라 했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61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1쪽에 과세표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과세표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여기 같이 봐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해서 얼마 공제하죠? 3억 원을 공제하면서 얼마 공제하죠? 6억을 공제하죠.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공정시장가를 곱하죠. 그런데 다만 밑줄 그 금액이 0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뭐로 보라? 0으로 본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61쪽 보고 있어. 자, 저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이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8억 원이야. 나는 주택 공시가격 얼마짜리? 8억짜리가 우리 1세대 몇 주택이라는 얘기야? 1주택이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의 공시가격 얼마라고 가정하면 8억. 자, 그럼 계산합시다. 가표.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에서 8억 원에서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6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얼마 공제하라고? 9억을 공제하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비를 몇 프로 곱하죠? 90%. 근데 지금 여기는 공시가가 얼마짜리니까 8억짜리다 보니까 9억을 빼니까 오히려 뭐가 돼? 마이너스 1억이 돼버리죠. 그 마이너스 1억에다 공정시장가비를 곱하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과표가 어떻게 되면 뭐가 나오면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이때는 뭐로 보래? 0으로 보래. 이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 나왔는데 마이너스 1억 원이 나왔는데 여기다 공정시장가표를 보면 마이너스 9천만 원 하는 거죠? 이걸 뭐로 보라고요? 0으로 보래. 그럼 마이너스 보는 거와 0으로 보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가 나면, 자, 플러스일 때 우리가 냈죠? 플러스, 과표에다 세액 곱해서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플러스가 나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나면 도로 환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국가가 도로 돌려줘야 돼. 그럼 과세관청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겠다. 그래서 혹시 뭐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면 0으로 보라? 그럼 0으로 본다는 것은 받지도 않겠지만 뭐도 안 하겠다.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얘기. 이게 바로 과세관청의 놀부심보야. 지들이 받을 거는 어떻게 하고? 악착같이 받아. 제 날짜 안 내면 뭘 때려? 가산세, 가세금 때려가면서까지 받아가. 근데 지네가 뭐 할 때는 돌려줄 때는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가 0보다 적을 때 뭐로 보라? 0으로 보라. 그래서 0으로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환급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과세관청이 뭐예요, 여러분? 놀부심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나간 프린트 안 풀었겠네? 예, 그 지난주 나간 프린트 봅시다. 또 어디 있는지 못 찾지, 또 지난주 건. 또 나가서 언니한테 복수 하나만 해줘. 그러면 아주 그때 눈탱 밤탱이 되게 만들어버려. 이제. 그러면 프린트는 맨날 어디 갔다 버리냐. 책에서 떨어뜨리지 말랬잖아.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네. 자, 기본 자료 보세요. 지난주 나간 종합부동산세 기본 자료 보세요. 추운 에어컨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기본 자료 보세요. 개인 갑은 과세 기준 현재 아래 주택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자 밑줄 시가는 얼마고 여러분? 12억 원이고 공동주택가 얼마 여러분? 10억 원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 가지고 과세하겠냐 그죠? 그럼 종합부동산은 시가과세야 공시된 가격 과세야? 공시된 가격이랬죠. 여기서 공시된 가격이 어디 나왔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 가격이잖아. 그래서 아파트에서 정부가 공시된 가격이 뭐라고? 공동주택 얼마를 공시했다고? 10억.
이거는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학교에서 배웠잖아. 학교에서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두 사람한테 배우잖아, 우리는 학교로도. 왜 그래? 다른 데 하나 갖고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두 명씩 갖고 하고 있는데 철철 넘쳐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가는 얼마고? 12억 원이고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 얼마다고? 10억. 그럼 어떤 걸 가지고 가세요 하라고? 10억 가지고 가셔라, 10억. 이때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표를 보니까 조정 대상 경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얼마이냐면 3억 원 이하면 1000분이 얼마고? 5고 과세 표준이 얼마 초과해서 3억 원을 초과해서 6억 원 이하일 때는 기본 얼마? 150만 원 깔아놓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때려라? 0.07% 때렸죠. 0.7% 때리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 150만 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죠? 거기 150만 원 뭐를 말해? 위에 3억 원까지 누진세가 얼마라는 얘기야? 150만 원이다 그 얘기야. 얼마까지? 윗단계가 얼마라서 3억 원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억 원까지 해서 0.5% 때리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150만 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150만 원 깔아놓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0.7% 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최저 0.5% 출발해서 2.7이냐 3.7이냐 2.7이냐 또 0.6%부터 3.2냐 이게 적용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기본서 표를 봐보세요. 누진세율표 62쪽 62쪽 메뉴에 주택 수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아닐 때는 언제일 때 따져? 2주택일 때죠? 2주택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때는 누구랑 놀고? 1주택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뭐라고 써? 남양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2주택인데 어디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누구랑 놀아라? 3주택 이상 그랬죠.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죠. 구리. 그래서 구리와 남양주의 차이점은 뭐야?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안 적어도 돼. 그걸 또 적고 있냐. 예를 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남양주에서 2주택이면은 얼로 붙는 거고 1주택제로 붙는 거고, 구리시에서 2주택이면 몇 주택으로 붙는 거고 3주택 이상제로 붙는다는 얘기야. 자, 이때 다시 여러분 우리 프린트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프린트가 아니라 그 62쪽 그 밑에 박스가 누진세율표 주어졌죠. 누진세율표. 그래서 0.5%가 2.7%가 적용되는 게 있고 0.6%가 3.2%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프린트는 몇 프로짜리야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경우라 했으니까 요거는 몇 프로짜리야? 0.5%또 몇 프로? 2.7%까지. 그 중에 몇 단계? 2단계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62쪽에는 표를 다 주어진가 안 주어진가? 다 주어지지 않고 일부만 주어진 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62쪽에 기억 있죠? 62쪽에 기억 누진세율표 있죠? 여기서 몇 단계만 준 거다고? 2단계. 3억 원 이하일 때와 3억 원 초과 6억 이하일 때 요 두 단계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게 힌트기도 돼. 주어진 자료에. 자, 그럼 질문 갑시다. 질문 A. 개인 갑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밑줄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리고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얼마냐 물어봤어. 자, 그럼 첫째 누구다고요? 1세대 1주택이다 봅시다. 갑이 1세대 1주택일 때 뭘 물어봤죠? 과표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기본 자료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로 나왔으니까 10억. 여기에다가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과표를 몇 프로? 90% 곱한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일 때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9천만 원.
1억 원의 90%인 9천만 원만 종부세 가라는 얘기야. 지금 공시가격이 얼마나 나왔지만 10억이지만 이 10억에 대해서 다 종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만 과세한다고? 9천만 원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조정 대상적이 아닌 지역에서 몇 주택인지야? 2주택일 때 2주택이다. 그럼 2주택일 때 과표는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얼마 빼라고? 6억을 공제하는 거죠? 예, 여기다가 몇 프로? 90%. 그래서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라면? 4억. 4억 원이 몇 프로만 가져왔다고? 90%. 그럼 얼마? 3억 6천만 원이죠. 3억 6천만 원. 그래서 결론 A는 1세대 1주택자일 때 과표는 얼마고? 9천만 원이고요. 2주택자일 때는 얼마로? 3억 6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자, B번. 위 A의 경우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얼마냐 물어봤네요. 자, 요게 뭐고요, 여러분? 과표. 그러면 얼마냐 세액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때 과표 얼마나 나왔어? 9천만 원. 자, 그때 누진세율 펴보세요. 누진세율 과표 얼마 이하일 때는 3억 원 이하 때는 몇 프로라고 여러분? 0.5. 그럼 지금 3억 원 이하죠, 과표가? 그러니까 몇 프로 세율 때려야 돼? 0.5%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0.5% 때린 거죠.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 돼? 5, 9, 45죠? 자, 이제 문제는 우린 자리를 못 잡아. 45까지 계산하는데. 5, 9, 45. 얼마야, 그러면? 4,500이야? 450만 원에 45만 원에 4만 5천 원에 4,500원에 450원이야? 450원이야? 응? 45만 원이죠. 45만 원이 되겠죠. 우린 이게 어려워. 5, 9, 45, 그 다음에 자리 붙죠.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면 50%다 그러면 얼마고? 50%면 4,500. 그러면 5%면 450, 0.5면 45. 이렇게 한 자리씩 물려가는 거 나쁘진 않아. 그래서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일 때 공시가격이 얼마이면 10억이면 종합부동산세 얼마 나온다는 얘기라면 45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45만 원. 자,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얼마이면 몇 주택자일 때는 2주택자일 때 과표는 그럼 얼마 돼요? 그러면 3억 6천만 원. 여기다 이제 세율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표가 얼마 초과했네? 3억 원 초과 6억 이하니까 몇 단계 적용하는가? 2단계 적용이 됐죠. 그럼 2단계는 기본적으로 얼마? 150만 원 플러스, 그죠? 네. 150만 원에다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금 3억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몇 프로 세를 때라고 다음 단계 0. 몇 프로? 7%. 0.7%죠. 그럼 6천만 원에 0.7은 얼마? 7, 6이 42. 42만 원인가요? 네, 42만 원에다 3억까지 얼마나 쓰니까? 150. 그러면 결국은 세액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2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6천만 원일 때 몇 프로? 0.7%, 6, 7이 42만 원에다가 3억 원까지 얼마? 150만 원 더하니까 얼마 나온 거예요, 여러분? 192만 원이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과표 얼마 나왔어요? 과표 얼마 나와서 3억 6천만 나왔잖아. 그럼 자료를 보라고. 그럼 과표가 지금 얼마 초과해서 3억 초과 6억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기본 얼마 깔고? 150만 원. 이때 요 150만 원 뭐라 해서? 3억 원까지 누진세가 150만 원 얘기야. 그럼 3억 원까지가 150만 원이니까 이제 3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만 몇 프로 곱하면 되는가? 0.7% 곱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6천만 원에 0.7은 6, 7이 42만 원에다가 3억까지 얼마? 150만 원이니까 결론. 과표 얼마일 때? 3억 6천만 원일 때 산출세가 얼마나 한다는 얘기 여러분? 192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 여러분. 192만 원. 그래서 각 단계로 나왔죠. 자, 10번. 개인 갑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밑줄 누구면 1세대 1주택이 돼. 자, 요거 가정하자는 얘기죠.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 과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지금 뭐까지 나왔죠? 종부세 나왔죠?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이중 과세액을 빼는 것이 이제 종합부동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중 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죠. 요걸 물어본 거네요. 지금 요거. 그러면 이때에 다만 공시된 가액에 대한 재산세는 157만 원이고 밑줄쳐. 공시된 가액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고? 157만 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다고 나와서 여러분 36만 원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중과세로 뺄 금액은 둘 중에 어떤 거냐는 얘기야. 공시된 가액에 대한 재산세 얼마? 157만 원을 뺄 거냐? 종부세 과표에 대한 재산세 36만 원을 뺄 거냐는 얘기야.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지금 공시된 가액 합계액은 얼마고? 공시된 가액 합계액은 얼마고? 10억이고 과표는 얼마고? 9천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때 재산세는 10억에 대한 과표를 빼라고요? 아니면 종부세가 과세표준 금액인 9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라고요? 9천만, 지금 종부세가 과세하는 금액이 얼마니까? 9천만이죠. 그러니까 9천만에 대한 재산세 얼마? 36만 원을 빼라는 얘기예요. 36만 원. 자, 결론. 이중과세로 빼는 금액은 어떤 금액에 대한 재산세다고요? 종부세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에 대한 이중과세액을 재산세를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종부세 산출세가 얼마에서? 45만 원에서 이중과세가 얼마? 36만 원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할 금액이 얼마 나오게 여러분? 9만 원이 나오죠. 별로 안 나오네요. 1세대 1주택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별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0번에서는 뭘만 기억하면 되냐? 이중과세로 빼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다? 공시된 가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 종부세 과표금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 종부세 과표. 지금 봐, 여기 공시된 가액 합계액은 얼마고? 10억이고 과표에 대한 재산세 얼마 나왔어? 자, 종부세 과표는 얼마 나왔어? 9천만 나왔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10억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9천만 원에 과세하는가? 9천만 원. 그 종부세 과세는 9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지. 종부세가 지금 10억에 대해서 빼는 게 아니라 얼마만 과세해? 9천만 원 과세하니까 재산세도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라? 9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는 얘기죠.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이해돼? 공시가격 합계액은 얼마지만 10억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얼마만 과세한다고? 9천만 원 과세한다고. 그래서 빼는 금액도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9천만 원만 과세하니까 빼는 재산세도 얼마에 대한 재산세 빼라는 얘기야? 9천만 원에 대한 재산세 빼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예. 이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D번. 개인 갑이 1세대 1주택자 밑줄 1세대 1주택자 밑줄 쳐 72세대 그리고 20년 보유했대. 이 경우 위 C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합계액은 얼마인가? 밑줄 세액 공제 합계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 C 금액 얼마 나왔어? 9만 원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 여러분 얼마냐? 자, 그러면 9만 원이 돼서 자, 몇 살이니까? 72세니까 몇 프로야? 72세일 때 몇 프로야? 연령별 세액 공제 30%죠. 60세는 10%, 65세는 20%, 70세는 30%, 그거잖아. 거기다 지금 또 몇 년 배했으니까? 20년 배했으니까 5년 배했을 때 몇 프로? 20%, 10년 이상 배했을 때 40%, 15년 배했으면 50%. 자, 그래서 50%죠. 그래서 총 중복공제 얼마까지야, 근데? 중복공제 몇 프로? 70%. 공제를 합계는 얼마까지 나왔지만 80%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다고? 70%. 그래서 결국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만 원에 70% 얼마? 6만 3천 원. 이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 공제는 얼마다고? 6만 3천 원. 6만 3천 원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 종부세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야? 9만 원이 세액 공제 얼마? 6만 3천을 빼니까 얼마? 2만 7천 원이죠. 요건 어떻게 나온 거죠, 여러분? 저 9만 원에서 지금 공제가 얼마니까? 70%니까 나머지 몇 프로만 내면 되는가? 30%죠. 그래서 39, 27, 2만 7천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종부세 요것밖에 안 나오네. 아니, 요것밖에 안 나오네. 27,000원. 누구일 때 얘기야, 지금? 1세대 1주택자일 때 얘기야.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를 그만큼 종부세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 그 얘기야. 안 주겠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산 구조가 이해가 돼야 종합부동산세를 알게 됩니다. 네. 자, 62쪽 잠깐 보세요. 한번 더럽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몇 회냐면 28회 때인가요? 거기 박스 밑에 누진 셀프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 공제 나와 있죠, 여러분? 어? 그래서 뭐 이중과세 공제 계속 18회 뭐 그다음 몇 회야? 19회?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있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게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표준세 100분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율하고 여기 밑줄 재산세 표준세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 밑줄죠. 여기 재산세 뭐죠? 탄력세율이죠. 재산세 탄력세율. 즉 재산세를 탄력세를 적용했을 때는 탄력세를 적용하기 전에 거를 뺄 거냐 탄력세를 적용한 후에 세액을 뺄 거냐. 그러면 결론 탄력세율이 뭐 적용된 세액을 빼라는 얘기예요. 밑줄 세율이 탄력세율에 적용된 세율하고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상한 전에 거를 뺄 거냐 상한 후에 걸 뺄 거냐. 그때는 어떤 거? 상한 후, 즉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차감하라입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인데 이걸 냈다는 것은 출제는 맞으란 얘기야 맞지 말란 얘기야? 맞지 말란 얘기야. 몇 문제 내면서? 하나 내면서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은 점점 공부는 안 한다? 그 선생들이 우리 세법 선생들 모이면 항상 그 얘기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학생들은 자꾸 세법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 못하고 그러니까 고민해 맨날. 이런 내용을 들어갔을 때 과연 학생들이 카바를 할 것이냐 소화할 거냐 해봐야 소화 못할 거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맨날 그런 고민해. 선생들 모이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다고 해서 이 소화가 되겠냐. 실무 절차 규정을 물으면 그래서 좀 출제위원들이 조금 문제를 낼때 지금 그런 거 우리 공인중개사 특성을 좀 감안해 주면서 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그냥 실제 아래할 내용을 막 물어보니까 조금 종합부동산 아니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뭐 됐어. 자 거기 62쪽 잠깐 보세요. 주택수 계산합시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자,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했답니다. 밑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했답니다. 그때는 밑줄. 누구?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거를 보랍니다. 밑줄.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상속은 예배인데 예배는 들어가지 마. 거기서 출전 내면 이건 미친놈이야. 그래서 그냥 주택 하나를 2명 이상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뭐 한 걸로 보라?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자, 그 A주택 여기 하나 있네. 공시가격 얼마야? 10억 원이야. 근데 요거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60%, 40% 뭐 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란 얘기야? 각자 내라고. 각자 납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각자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그러면 10억 공시가격 얼마에서? 10억에서. 그죠? 자, 얼마를 빼야 돼? 6억을 빼야 돼? 9억을 빼야 돼? 아이씨, 또 6억이냐, 9억이냐? 주택 몇 개 갖고 있다고? 하나. 9억을 빼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얼마 빼야 된다고? 6억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왜?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뭐라서? 단독 소유라고 그랬잖아? 안에부터 아야.
마치 알고 있었었는데 잠시 까먹었던 그런 액션 취하지 말란 말이야. 이미 답안지에 틀렸다고. 그거 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뭐 말을 말한다? 단독 소유 말을 말한다. 뭐 하면?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 인정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이건 무슨 소유니까? 공동소유죠. 그러니까 주택은 몇 개지만 하나야. 하나인 거 맞죠. 1주택은 맞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공동소유니까 종부세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때는 단독 소유가 유리한가? 공동 소유가 유리한가? 단독 소유를 하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공동 소유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기본적으로 절세 방안 중에 하나는 기본이 뭐야? 공동 소유가 기본이야. 그게 기본적인 절세 방안인데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는 1세대 1주택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6억을 빼야 되죠. 그래서 몇 프로 올해? 90%. 그러면 얼마 여러분? 3억?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를 더 곱해야죠. 뭘 곱해야 돼? 지분 몇 프로? 60%. 60%. 지분 나와야 되죠. 지분. 이게 공정시장 가입비리죠. 공정시장 가입비리고 이게 뭐고 여러분? 지분율이죠. 자, 그럼 을은 똑같죠? 10억에서 얼마 빼고? 6억 빼고 여기다 몇 프로? 90%. 다만 자기는 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40%. 그러면 갚여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세율은 또 낮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합한 세율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무자가 몇 명이니까 2명. 그럼 요때는 세율을 저한테 또 오히려 공동소유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뭐가 유리해? 공동소유가 유리한가 기본이? 근데 100% 꼭 유리한 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1세대 1주택자를 따질 때는 오히려 단독주택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란 얘기야? 공동소유란 얘기야? 단독소유란 얘기야? 공동소유가 유리하다는 얘기 기본. 기본은 공동소유인데 100%는 아니고 이렇게 예외인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돼. 됐어?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가. 1주택을 뭐 하면, 여러 사람이 뭐 하면, 공동소유하면, 이때 주택수를 계산해 들어라. 공동소유자 누가? 각자가 그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를 보라는 얘기죠. 다만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공동소유를 인정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번.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1주택으로 합니다. 다가구 주택. 그래서 다세대가 유리하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잠깐 봐요, 여러분. 임대사업자에서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어떤 고객님 오셔갖고 내가 지금 이번에 은퇴자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다. 요 5억 원을 가지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임대소득을, 임대세, 월세를 매달 받고 싶어 한다. 이때 다가구로 가는 게 좋겠냐? 다세대를 갖고 가는 게 좋겠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떤 걸 유도하는 게 더 좋은가? 다세대를 갖고 있는 게 좋아? 다가구를 갖고 있는 게 좋은가? 다가구가 유리해. 다가구가 유리해. 왜냐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을 봐?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그러니까 요거 우리 몇 주택을 본다는 얘기야? 1주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다가구니까 이럴 수도 있죠. 1층, 2층, 3층짜리에서 1층과 2층을 뭘 주고? 세 주고 여기서 주인집이 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받는다고. 몇 세대 임대 줬지만, 4가구 임대 줬지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세대가 봅시다. 다세대. 그럼 한 층 올라가야 되겠죠. 다세대면. 그럼 이때는 한 채가 아니라 몇 채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채가 되겠죠.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자 혜택 받아 못 받나? 못 받죠. 왜? 이거 구분 소유가 되니까 다세대일 때는. 그래, 일반적으로는 다세대와 다가구가 하면 어디가 유리하다? 다가구가 유리해. 세부담 측면에서는. 근데 꼭 다세대가 불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때도 있죠. 뭐 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다가구보다 뭐가 유리해? 다세대. 딱지를 여러 개 받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세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것 같으면 갑자기 막 증축해버리는 거야. 증축해버린다니까? 저 층층 놀려버리면 되죠?
다세대와 다가구 층수는 딱 하나잖아. 층수. 다세대는 몇 층이고 4층, 다가구는 3층. 그럼 한 층 올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럼 딱지 여러 개 받을 수 있죠? 그것도 이제 규제하겠다 그 얘기죠? 뭐 좋아요. 규제까지 우리가 뭐 알 여력은 없고요. 자, 됐어. 세액공제 가고. 한 63조. 세액공제 나와 있죠? 자, 연령별 세액공제 몇 살 이상일 때 여러분? 60세 이상.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때 두 놈은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맨 밑에 나왔죠. 단 중복공제를 받는데 몇 프로 범위내서 70%. 이거 작년 나와버렸죠. 아까비 씨.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 70%, 80%. 네, 그때 거의 보유기간 계산 잠깐 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 안 넣길 바래. 보유기간 계산합시다. 우리 1세 1주택자가 몇 년 이상 보유하면? 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 보세요.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한 주택일 때 보유하는 어떻게 따질 거냐? 밑줄쳐. 어떤 날부터?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 따지래요. 둘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부터래요? 피상손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종전주택을요. 종전주택을 쓰지 말고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진 찍어.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부여했어요. 자, 그래서 무려 예. 4년 6개월 만에 4년 6을 보유하다가 얘가 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서 멸실됐어. 멸실돼서 다시 재건축을 했어. 몇 개월 걸려서 6개월. 그래서 재건축했죠. 자, 그리고 3개월 만에 당해년도 6월 1일이 도래가 됐어.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올해 어떤 날 기준이야? 6월 1일 날을 무슨 날로 하는가? 과세 기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과세 기준제 여러분, 얘는 1세대 1주택자대. 뭐다고요? 1세대 1주택자. 그럼 우리 몇 년 이상 보였으면 5년 이상 보였으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따집시다. 보유기간 따지란 얘기야. 그럼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가? 뭐 해서? 멸실돼서 어떡하고? 재건축. 그럼 주택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죠. 이건 무슨 상태로 봐야 되는가? 무슨 상태로 봐야 돼? 나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요 주택의 과세기준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서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란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거기? 밑줄 쳐. 어떻게 해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그랬죠. 그럼 요거는 무슨 주택이고 요거는 무슨 주택이고 재건축 주택이고 멸실된 주택은 요거죠. 요 멸실된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그렇게 따졌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 주택의 보유기간 요 날부터 따지란 얘기죠. 요 날부터. 그럼 보유기간은 얼마 되는 거 여러분? 5년 3개월 되나요? 5년 3월 되니까 얘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아 못 받아? 받아. 근데 세법에 들은 게 뭐냐면 요거는 종부세에서 얘기야. 종합부동산세에서. 자, 요걸 팔았어. 7월 1일 날에 팔았어. 그럼 이제 종부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이 돼. 자, 보유기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과세 받냐 못 받냐 나오잖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을 이렇게 따지래. 무슨 주택가?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더하라라고 됐어.
그러면 요 놈은 더하라는 얘기야, 더하지 말라는 얘기야? 더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차이점이야. 그럼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러분? 4년 6개월에다가 요거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몇 거? 4개월 되는 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요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 4년 10개월 되는 거죠? 4년 10개월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는 몇 개월? 4년 10개월로 보는 거고요. 종부세는 얼마로 보는가? 종부세는 몇 년? 5년. 5년인가?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린 이게 어렵네. 5년 3개월이죠? 종부세는 5년 3개월. 그래서 똑같은 주택인데 보유기간이 같아 달라? 다르죠. 즉 요거의 문제죠. 나대지를 종부세는 잡고 안 잡고? 잡고 양도세는 안 잡죠. 여기 차이점이야. 종부세는 요것도 어떡하라? 잡아라. 양도세는 잡지 마라. 왜 잡지 말래? 나대지 상태니까. 단 환장하는 거 뭐냐? 이게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무슨 사업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때는 저것도 잡아라 라고 됐어. 그럼 왜 그러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길으니까 짧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너무 불리해지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멸실될 때는 이것도 보유기간에 어떻게라? 잡아라. 그 얘기야. 맞는 말이야. 잡는 게.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에 갖고 있는 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다만 뭐 전매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저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4쪽을 보시면요. 박스에 나와 있죠? 맨 밑에. 찾았나요? 네, 거기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을 고쳐주시고요. 2020년 1세대 1주택 외이자 밑줄 쳐. 1세대 1주택 외이자. 그리고 저거 다주택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밑줄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럼 비교를 하면 두 군데에서 차이가 나죠. 첫째, 과표 계산할 때 거기 85%가 아니라 다 몇 프로죠? 올해는 90%죠. 2019년은 85%지만 올해는 2020년이니까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의 첫 번째 차이, 어디서 차이 나죠, 여러분? 과표. 과표에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해서 얼마 빼지만 6억을 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뺀다? 9억을 뺀다. 그거죠. 그 다음에 다시 1세대 1주택자는 뭐가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제도인 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자,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건 이미 했던 거고. 나머지 종부세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가징수 다 했죠? 68조 했어 안 했어? 이쪽 했어 안 했어? 지난 시간에 안 했나? 67까지 했나? 예, 67조까지 했죠. 자, 예, 68조 갑시다. 부가징수 별표 2개 종합문제용으로 대비하신다 보시면 돼요. 종부세 종합문제.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어느 날 현재라고 하셔야죠? 과세 기준이죠. 그럼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언제로 할 거냐 그거죠? 그때 언제로 하라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적어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요 말 꼭 적어놓으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다? 항상 같다. 왜 그러냐? 종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죠. 근데 여러분 거기 2번과 3번 묶으실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 종부세에서 제일 중요해. 부가징수. 종부세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2번과 3번이야. 2번 원칙은 뭐다?
정부 부가과세죠. 근데 예외대로 납세 먼저 뭐 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 정부 부가과세니까 기여 밑줄 누가 나오죠? 세무서장은 밑줄. 항상 우리 정부 부가과세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그러면 과세권자죠. 그래서 국세 이 과세권자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하여? 결정해라. 그러니까 종부세는 누가 계산하라? 세무서장이 계산하는 얘기야. 결정해서 해당 연도 밑줄 제일 중요하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래서 종부세 기간은 뭐야 여러분? 12월 상반월이죠. 이때까지 어떻게 하라? 부가징수하라. 그럼 결론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줘서? 세무서장이 계산해줘서 뭘 보내주라? 납세문한테 고지서.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즉 과세 물건별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밑줄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발부해주래. 그리고 저거 재산세 동일. 자, 근데 예외 신고 납부가 있죠. 자,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거기 신고 대상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 밑줄 여기 납세 의무자는 그게 나왔죠. 아까 정부 부가과세 때 누가 나왔어요? 세무서장은. 근데 신고 납부 때 누가 나오는가? 납세 의무자는. 근데 납세 의무자는 강제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 이미 여러분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뭐가 날라온 상태 지금? 고지서 날라왔어?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 고지서대로 낼 거냐? 아니면 이 고지서대로 안 내고 내가 직접 어떻게 할 거냐? 신고 납부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선택. 이 경우 납세문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즉 납세문자 뭐 하면? 신고 납부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그럼 어떤 경우에 납세문자가 신고하는가? 굳이 고지서가 왔는데 고지서들 안 내고 내가 직접 어떻게 했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고지된 세액이 많은 경우가 적은 거야? 많은 경우죠. 많은. 그거만 하나만 좋아. 고지세액이 많은 거죠. 즉 사실상과 공부상의 현황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가? 공부상이 더 큰 거죠. 왜? 과세관점 뭘로 갖고 때릴 테니까 공부상. 등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납세문자 뭘 보고 판단해? 사실상을 보고 판단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이번 매수자가 뭘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으니까 6월 10일까지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보는가? 공부상소로 보죠. 그래서 누구한테 때려? 공부상소인데. 근데 이건 공부상소 얘기가 아니라 누구 거라는 얘기야? 사실상. 그랬더니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지금 현재 매수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갑이고 을이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때리겠지만 갑한테 때리겠지만 갑이 그대로 내고 안 내고 이걸 누굴 거다고 을 거다라고 신고해서 이걸 빼야 되겠죠. 그 얘기 여러분. 자, 이때 거기 리을을 보세요. 이때 뭐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뭐 하면 밑줄 과소하게 신고했더는 이때는 뭘 때려? 과소 신고가 몇 프로 때려야 돼? 10% 때려야죠. 근데 거기 당구장 그렇게 강조했죠. 작년에도 시험에 그대로 왔죠. 작년에도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적용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무신고란 것이 없죠.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는 선택은 뭐 하는가? 신고하니까 무신고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죠. 근데 뭘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유세 납부기한 나와 있죠? 재산세는 상반월 하반월. 재산세는 하반월. 그래서 매월 7월과 9월달 하반월이죠. 근데 종부세는 12월 상반월. 이런 거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 편의 제도 중에서 뭐는 인정되죠? 분납은 인정되죠. 분납. 그러나 뭐는 인정 안 되죠? 물납 제도는 폐지됐다라고 나와 있죠. 2016년도에 폐지가 돼서 2016년부터는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납은 인정되지만 분납은 누구만 납부할 세액이 얼마? 미출 250만 원 초과 작년 개정상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 작년.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그냥 종합 문제 나올 때. 그래서 결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죠. 요게 올해부터 이제 뭐와 똑같죠? 재산세와 동일하죠? 재산세도 올해 개정이 되면서 200, 작년까지 500했던 올해 얼마로? 250 초과로 다운시켰죠. 그래서 결론 분납 대상제는 재산세와 중부세 다 얼마야? 250만 원 초과죠. 이럴 경우는 그 세계 일부를 전부를 미출 일부. 요즘 이것도 건드려 출전이. 일부를 살짝 물어봤죠? 전부로 이렇게 고친 적이 있네요. 그럼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버리는 거 여러분 고사장에서 안 보여. 일부를 납부 기한의 경납처자 동그라미 몇 월 이내야? 6개월 이내. 작년 이거 개정됐으니까 잘 버렸죠. 그럼 이때 6개월 이내니까 당초 납부 기한은 언제고? 12월 15일이고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저 6월 15일이 되죠. 6월 15일이 되죠. 재산세는 몇 개월에서 분납 기한이? 2개월이죠. 꼭 적어놔. 그래서 재산세는 2개월인데 반해서 종부세는 6개월이네요. 이때 그 밑에 분할 납부 가능세액 나왔죠? 저거 재산세와 똑같죠. 그거는. 재산세와 똑같죠. 왜? 둘 다 분납 대상자가 얼마니까? 250만 초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가 400만 원이 나왔다. 얼마 났다고 종부세? 400. 그럼 한 번은 낸다, 두 번 낸다. 두 번. 그럼 어떻게 내라고? 250, 150. 재산세 똑같다고. 자, 종부세가 80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나눠서 내라고? 400, 400.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라고요. 이때 맨 위 양가로 3번 다음 페이지.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뭐가 있다? 부가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예. 붙죠? 그래서 종부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뭐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내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재산세, 종부세 비교표 만들어놨죠? 네, 다음 페이지로 해서 연결이 좀 편집하는 애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렸어요. 에이, 그지 같은 것들. 자, 여러분 꼭 비교 정리하세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꼭 한번.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에다 잡아놨는데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밀려갖고 다음 페이지를 걸쳐서 나왔죠. 그럼 이걸 좀 조정해갖고 이걸 한 페이지 나오게 만들었는데 일거리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제가 편집한 애들하고 무지하게 싸워요. 이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지들이 일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일하다 버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사람으로 보는 소득세 넘어갑시다. 그래서 70점 뭐 나왔죠, 여러분? 소득세. 자, 요 앞에 소득세 충분 이미 지난번에 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그냥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곧바로 들어갈게요. 예.